네, 안녕하세요. 정은상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11시 출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 선자세에서 특히 허리를 꺾고 있는 과전만 자세, 요추 과전만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해요. 어, 생각보다 오래 서 있을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을 때 허리 불편하신 분들이 앉아 있을 때 허리 불편하신 분들만큼이나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또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뱃살로 인해서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오늘 과전만 자세에 대해서, 요추 과전만 자세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환적으로 봤을 때는 협착증이나 뭐 후관절 증후군,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질환을 지금 앓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에 보이는 그 사진, 두 분의 남자분과 여자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세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인이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남자분의 자세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계신 분의 자세를 한번 보시면 다른 부위도 다른 부위지만 몸 전체가 앞으로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허리 쪽을 보실 때도 허리나 복부 쪽을 특히 보시면 허리를 굉장히 많이 꺾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허리를 당연히 앞으로 꺾고 있으니까 배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스스로 내밀고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런 자세, 허리를 꺾고 배를 내밀고 있는 이런 자세를 허리 과전만, 요추 과전만 자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왜 너는 배를 내밀고 이렇게 서 있느냐라고 한다든지 또는 오리 엉덩이 자세, 오리 엉덩이 자세를 취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신다면 이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강의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허리 쪽에서 그리고 복부 쪽에서의 변화가 우리가 그 확연하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거는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남자분의 1년간의 변화 과정입니다. 1년간의 변화 과정. 어, 다른 전반적인 체형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년 동안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과정을 우리가 처음과 끝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과 끝만. 거북목이라든지 구분 등 요추 과전만 자세 전반적인 자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 척추를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다 이렇게 구부려 놓은 짜부시켜 놓은 그런 척추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오른쪽 1년 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짜부되어 있던 그 척추가 굉장히 바르게 잘 펴져 있는 그런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거의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죠. 같은 사람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은 변화를 1년간 만들어내신 그런 사례 사진입니다. 보면 키도 굉장히 많이 커졌죠. 실제로 키가 큰 건 아니에요. 스스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던, 쫙을 시켜놓고 있던 그 키를 원래대로 그냥 바로 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야 될 본인의 자세인 거예요.
정상적인 본인의 원래 자세라는 거죠. 왼쪽이 비정상적인 본인의 자세였고요. 특히 또 허리 쪽을 한번 보시면 허리의 라인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손에 가려져서 안 보일 정도로 많이 꺾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이 사진을 보시면 허리의 그 라인, 원래 있어야 될 적당한 점만 앞으로 휘어져 있어야 될 라인이 아주 완만하고 좋아져 보이는 그런 자세로 많이 교정이 된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허리를 앞으로 많이 꺾고 있게 되면 복부를 한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있거나 하신 건 아니죠. 오히려 약간 마른 체형에 가까우세요. 근데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복부만 볼록하게 올챙이배처럼 튀어나와 있죠. 어.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복부 비만이 거의 없어요. 복부 쪽이 거의 없어요. 그죠?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체형의 변화가 굉장히 뭐 많지 않은 걸로 보이죠. 이거는 체형이 아니라 체중이요. 살을 빼서 복부의 비만을 해결하신 게 아니라 체형을 바르게 변화시키면서 올챙이 배에 갔던 그 복부의 비만을 해결하신 사례라고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복부에 좋다고 하는 복부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이라든지 또는 뭐 운동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른 체형인데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다 말라 있는데 복부만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요추 과전만 자세로 인한 복부 비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추 과전만 자세를 해결하면 이 복부 비만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가서도 몇 가지 사례를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 보시면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약간 다른 설명이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포에서 우리가 그 애프터까지 이런 정상적인 체형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1년이라는 시간.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이렇게 체형이 틀어진 분한테 입는 바른 자세를 딱 입히면 굉장히 호전 반응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입는 바른 자세,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어, 이 안 좋은 자세를 바로 입자마자 바로 1년 후의 자세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1년에 걸쳐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체형을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호전 반응이 크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체크받은 읽는 바른 자세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처음 자세에서 1년 후 제일 마지막 자세까지를 입자마자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네.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많이 틀어져 있는 만큼, 그다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큼 호전 반응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전 반응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버클을 좀 조절한다든지 스트랩을 쪼는 그 압력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해서 조금 약하게 점진적으로 가실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리죠. 그래서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입었을 때 호전 반응이 바로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이유는 왼쪽에 비포 자세에서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간을 거쳐서 체형을 변화시켜 나가면 호전 반응이 크지 않겠지만 우리 특허받아 있는 바른 자세는 저 1년 후의 자세를 바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호전 반응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호전 반응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전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아 내가 내 체형을 너무 급격하게 다르게 변형시켜서 그렇구나. 조금은 느리더라도 스트랩과 버클을 조금 조절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야겠다. 이렇게 호전 반응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렇게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실제 저희 사례 슬리밍구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이 어린 아이죠. 어린 학생이죠. 11살짜리 남자 아이인데 굉장히 허리를 많이 꺾고 있죠. 저런 과전만 자세, 오리궁뎅이 자세는 아이들로 쳤을 때는 6에서 8세 이후로는 나오면 안 돼요. 6에서 8세 이전까지는 저런 오리궁뎅이 자세가 정상적이에요. 누구나 다 오리궁뎅이 자세예요. 하지만 8세 이전까지는, 8세 이전까지만. 8세 이후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적인 요추 전만 자세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적당히 코어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허리 라인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60%예요.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허리 라인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신체 활동이 너무 워낙 줄어들어서 더 그렇겠죠. 어쨌든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 아이처럼 저런 오리궁뎅이 자세. 6에서 8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오리궁뎅이 자세는 비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저런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좀 교정해주고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의 사진을 보시면 특히 허리 쪽에서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허리 라인, 왼쪽 사진을 보시면 허리 라인이 조금 많죠? 반대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허리 라인이 훨씬 더 안정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이시고 댄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으신데 춤을 출 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셨고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체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허리를 좀 꺾고 있는 체형이 기본적인 체형으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춤을 추는 동작, 허리를 꺾어 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과격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면 허리가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자세를 허리의 기준이 되는 자세를 오른쪽으로 바꿔드렸더니 좀 격하게 허리를 움직이더라도 허리가 괜찮았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분의 허리 라인뿐만이 아니라 복부 쪽, 하복부 특히 쪽을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심하지 않죠.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복부 사진을 보시면 크게 심한 고민이 될 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댄서시기 때문에 복부를 노출시켜야 되는 직업이시죠. 그래서 이 작은 저런 복부 비만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 이게 다이어트도 하고 약도 드시고 온갖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던 저런 하복부의 고민도 오른쪽으로 허리 라인과 골반 쪽을 좀 조정해 주니까 쏙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과전만 자세와 복부 비만, 정확히 말하면 복부 비만이 아니죠. 배를 내밀고 있는 자세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추 과전만 자세이실 겁니다. 그걸 잘 체크하셨다가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질환적으로 봤을 때도 허리의 라인, 요추의 라인이 제일 오른쪽 뼈대의 사진을 보시면 연두색, 형광색으로 제일 오른쪽에 표현되어져 있는 저런 척추의 라인을 가지셔야 아주 완만하고 건강한 척추의 라인을 가지신 건데 바로 왼쪽에 있는 척추의 라인을 보시면 허리 라인 쪽이 좀 많이 과하죠. 저런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척추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친구,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의 실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허리 라인을 한번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정상적인 허리 라인에 비해서 그 라인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협착증이나 후관절 증후군,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과 같은 이런 질환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척추의 상태로 오래 서 있고 걷는 것과 이 중간에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허리 라인을 해놓고 오래 서 있고 걷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어떤 그 상황에서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려고 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과전만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어떻게 셀프로 검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일단 눈으로 봤을 때도 좀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제일 자세가 발라 보이는 친구는 가운데 있는 저 여성분이 자세가 가장 좀 발라 보이죠. 아주 릴렉스 되어 있고요. 자세가 아주 우아하고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방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골라보자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학생이, 저 친구가 아마 허리를 꺾고 배를 내밀고 있는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겠죠. 저런 오리궁뎅이 자세는 8세 이전까지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8세 이후에는 저런 오리궁뎅이 자세,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추 과전만 자세를 셀프로도 검사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벽을 활용해서 한번 서보시면 돼요. 벽에 대고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입니다. 뒤꿈치는 붙이지 마시고 엉덩이에 부피가 있으니까 뒤꿈치는 2에서 5cm 정도 벽에서 떨어뜨리고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이고 섰을 때 허리에는 본인의 이 손바닥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만 있으셔야 돼요. 본인의 손바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이고 섰을 때 허리에 거의 뭐 손목이 들어간다든지 손목 부위가 들어간다든지 팔뚝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주먹이 들어가는 정도의 많은 공간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요추 과전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셀프로 검사해 보실 때는 벽에 대고 한번 서보시고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이고 섰을 때 본인 손바닥 정도가 딱 들어가는 공간만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허리 라인은 아주 적절히 잘 유지되어져 있는 거고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팔뚝, 손목, 팔뚝 또는 주먹이 들어갈 정도다라고 하면 내가 요추 과전만 자세, 허리를 꺾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허리와 골반과 허리 라인과 비정상적인 요추 과전만을 가진 골반과 허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뼈대의 사진은 정상적인 골반과 허리의 라인, 정상적인 자세에서의 골반과 허리 라인. 이것은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진 사람의 골반과 허리 라인이에요. 허리도 굉장히 많이 꺾여져 있어서 요추뼈 뒤쪽에 있는 관절들이 굉장히 많이 찝히는 자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가 되겠죠. 골반이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 돌아간 상태가 되면 골반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골반과 관절하고 있는 고관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골반, 허리에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요추 과전만 자세가 있지 않은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움직이는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정상적인 자세에서와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내 허리뼈, 요추뼈, 그다음 청골, 오리뼈 위치 변화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다음 골반뼈의 이런 위치 변화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허리가 꺾여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른쪽 위쪽에서 보이시는 후관절 증후군이라든지 협착증 같은 것들 또는 척추뼈의 퇴행성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발 기기 자세에서 요추 과전만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허리가 꺾여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상태 그대로 굳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허리를 바로 하고 싶지만 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반을 움직여서, 골반만 움직여서 허리 라인을 조절하는 방법부터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등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다른 신체 분절은 움직이지 않고 허리만 가지고, 골반만 가지고 허리뼈를 조절하고 풀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네발기기 자세로 있을 때가 골반과 허리를 선택적으로 움직이기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자세입니다. 저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번 움직여 보시고 충분히 네발기기 자세에서 조절이 되고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점점점 선자세로 올라오셔서 허리와 골반을 한번 조절해 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한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 연습해 보시면 원래 당연하게 움직여지는 관절이고 동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다 움직여질 거예요. 이거는 요추 과전만 자세를 취하신 분들은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뻣뻣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허리 뒤쪽의 기립근들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은 자세에서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서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고, 몸을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기립근의 오른쪽 왼쪽을 좀 선택적으로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호흡과 함께 실시하시고 천천히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스트레칭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아시겠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천천히 실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추 과전만 자세는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골반이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저런 무릎 서기 자세만 해도 허리의 요추 과전만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반무릎 서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허리의 요추 과전만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골반 앞쪽이라든지 고관절 앞쪽이 굉장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허리의 요추 과전만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골반으로 딱 조절하려는 시도를 해주시기만 하면 골반 앞쪽 스트레칭이 잘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무릎 서기 자세에서 허리와 골반이 잘 조절되시면 요추 과정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몸을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면 더 많이 스트레칭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자세를 취할 때부터 앞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허리가 절대 꺾이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왼쪽의 아래쪽 사진을 보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죠. 저런 과정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골반을 좀 풀어주고, 골반 앞쪽이라든지 허리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요추 과전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운동도 좀 넣어주면 좋겠죠. 그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다리를 교차로, 뭐, 오른손과 왼발, 왼손과 오른발, 이렇게 교차적으로 뻗어주는, 뻗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뻗게 되면, 팔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는 훨씬 더 많이 꺾이려고 할 거예요. 요추 과정만 자세가 더 많이 발생하려고 할 건데, 그 자세를 잘 막아주고, 손발을 움직여주는 게,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요추 과전만 자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 근육은 많이 단축되어져 있고요. 반대로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 아래쪽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두께가 되는 그런 수건을 받쳐주는 거고요. 어, 절대 허리가 수건 안에서 뜨지 않도록 수건을 가볍게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을 이렇게 뻗어도 주는 거예요. 발을 한 발씩 이렇게 길게 뻗게 되면 허리는 바닥에서 더 뜨려고 할 거예요. 그걸 막아주려고 복부에 힘을 주는 게 운동입니다. 절대 발을 움직일 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안 돼요. 요추 과전만 자세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버티려고 하는 게 운동입니다.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동작을 하게 되면 저 허리가 더 수건에서 더 뜨려고 할 거예요. 이번엔 다리를 들어 올렸죠. 무릎을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터치하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그전에 했던 동작들보다 훨씬 더 허리가 뜨려고 할 거예요. 절대 허리가 뜨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운동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 허리에 노란색 수건을 받쳐놨죠. 절대 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난이도를 더 올리는 겁니다. 어, 충분히 이제 운동이 잘 되신 분들, 쉬워지신 분들은 그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는 거죠. 다리를 또 들어 올리고, 이번에 한 발씩 한 45도, 뭐 30도, 45도, 또는 더 낮은 각도로 가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한 발씩 뻗어주는 거예요. 멀리 멀리. 그럼 허리는 훨씬 더 많이 막 뜨려고 할 거예요. 여전히 허리가 뜨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고, 이때 힘은 복부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호흡과 함께, 뇌쉬는 호흡과 함께 동작을 실시해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발뿐만이 아니라 팔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발도 그전에 했던 동작처럼 뻗어주고, 팔도 거기에 맞춰서 교차로 발과 반대되는 팔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허리가 더 꺾이려고 할 거예요. 훨씬 더 꺾이려고 할 거예요. 그걸 막아주면서 복부에 강한 힘을 주면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운동의 포인트가 되겠죠. 반드시 호흡과 함께 동작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동을 좀 멈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저희가 또 코어 쪽의 근육을 많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이 실시하는 플랭크 운동 있죠. 플랭크 운동.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와 발을 지지하고 플랭크 운동을 실시하는데 꼭 허리 있죠. 허리 쪽. 허리 쪽은 처지거나 과전만 자세가 만들어지시면 안 됩니다. 네. 허리 쪽은 절대 과전만 자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특히 플랭크 운동을 할 때도 허리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100% 허리 꺾인 상태에서 운동하셔서 그래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 플랭크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이 운동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발이 아니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실시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과전만 자세에 대해서 어떤 게 과전만 자세인지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스트레칭 시키고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답변은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정은상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바른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또 스쿼트 진행할 건데요. 오늘 어제 우리가 스쿼트 87개를 했는데 오늘 33 스쿼트
27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예, 자, 계신 곳에서 스쿼트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목이랑 무릎, 고관절 잠깐 좀 풀어주시고요. 네. 자, 준비하시고 오늘 33 스쿼트 3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3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27개 할 거고요. 어, 5번. 자, 7개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하고 휴식. 자, 준비.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시고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가 쫙 펴진다는 느낌.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하나, 둘, 셋. 자,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 세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10초 휴식. 호흡도 하시고 발목, 무릎 돌려주십시오. 내려가면서 이 엉덩이 쪽에 수축을 해주는 게 쫙 늘어나면서 수축해주는 이 신장성 수축에 집중을 하시면 힙을 사용을 하시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게 돼요. 그럼 내가 오늘 활성화된 상태에서 걷거나 움직이시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자꾸자꾸 뇌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강조하는 거고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라는 것도 앞쪽 슬관절이나 관절에 무리를 덜 주면서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준비. 다시 7개 갑니다. 이번에 2초씩 버틸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 힘주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 힘, 엉덩이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세요. 버팁니다. 올라옵니다. 뒤꿈치.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자, 지금 하실 때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좁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무리가 또 많이 가실 수 있고 또 동작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숨 고르기. 벌써 14개 했죠? 다시 7번 가겠습니다. 자, 준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다리는 너무 11자 하실 필요 없고요.
약간 이렇게 1시와 11시 방향 정도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코어 세우고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가 쭉 펴진다는 느낌. 버티고 버팁니다.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코임 올라옵니다. 뒤꿈치.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는데 이제부터 3초.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버티세요.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오케이,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쭉 펴진다는 느낌. 코어 힘. 둘,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이거 하고 후식.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어의 힘. 엉덩이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오케이, 3세트 끝났고요. 21개 했습니다. 이제 6개 남았습니다. 숨 고르기, 무릎, 발목 풀어주십시오. 하시면서 내가 내려갈 때는 어느 근육에 자극이 가고 있는지, 어느 근육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조금 더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될 겁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이제 6개 준비! 요번에는 4초씩 버팁니다. 4초. 3개 4초고 나머지 3개는 5초 버티는 걸로 가겠습니다. 준비! 오늘 운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버티고 버티고 오케이,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어 힘. 엉덩이가 쭉 펴져 있죠. 좋습니다. 둘, 셋, 넷. 올라옵니다. 뒤꿈치.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코어 힘. 엉덩이. 셋,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3개 남았는데 5초 갑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엉덩이와 코어에 적당한 힘으로 버티면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앞에만 힘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세요. 뒤꿈치.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죠? 자, 버티고, 버티세요. 버팁니다. 엉덩이로, 코어로 올라오세요. 뒤꿈치.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갑니다. 쉬지 말고. 하나, 둘, 셋. 자, 버티고, 엉덩이, 코어, 등, 오케이. 버티고, 올라오세요. 뒤꿈치. 하나, 둘, 셋. 오케이. 박수.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27개. 자세도 좋았고 운동 자극도 좋았습니다. 땀도 나고 기분도 좋은 오늘입니다. 자, 끝까지 참여하는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도 보기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호흡 조절하시고 숨 고르기 하고 또 제가 간단하게 성장 메시지 전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또 많이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많이 더 참여하고 계신 모습이 참 뿌듯합니다. 자, 이제 숨 고르기 다 하셨으면 잠깐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울산 남구에서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우리 잘생긴 정은상 마스터님이 출격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상도권에 있으신 분들 울산에 KTX도 있고 또 이제 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좀 궁금한 거 상담도 하시고 그 시간을 알차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밍거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지금 대구까지 어제 잘 성황리에 마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에서 대전 지역과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창업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교통도 좋고 위치도 굉장히 찾아오시기 편한 곳에 있고요.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맛있는 빵도 드시고 우리 슬리밍고의 비전 창업 설명회도 함께 즐기는 입과 눈과 마음까지 풍요롭고 즐거운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오늘 201번째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저는 2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슬리밍고 그룹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출첵 완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완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출첵을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때 또는 삶이 지칠 때 언제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한 번 내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하는 시간 자기경영에 대한 154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은 소화계의 말씀인데요. 순임금의 모범에 비해 나는 아직도 시골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근심이 깊으니 어찌해야 할까? 그저 순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여기 이제 이 맥락을 잘 모르면 순임금이 누군지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고전을 보시게 되면 순임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롤모델, 군주의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에 와서 리더의 리더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순임금, 요임금 이 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처럼에 비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자괴감에 빠진 그런 마음,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상향으로 우리가 추구를 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메시지는 먼저 목표에 도달한 사람과 나란히 서라. 그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는 유명한 말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업가인 김태현 회장이 하신 바 있지요. 그가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말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조금 더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과의 시간으로 재설계를 하신다면 그리고 목표에 도달한 사람,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데 그 일에 대한 목표에 가본 사람이 있다면 그와 나란하게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그가 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자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셔야 되는 일의 목표가 있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 어떤 자아상 또는 정체성, 그걸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런 롤모델로 내가 만들어 다듬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그 롤모델들과 한번 간접적인 경험 또 직접적인 경험 또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과의 이 점심 식사라는 그런 유명한 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면 뭐 몇십억을 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다라고 하죠.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다산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에게서 배우고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를 노력하는 그런 멋진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이제 뭐 한 15분, 10분 만에 되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쪼개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서 하루의 1%의 변화와 성장. 그래서 그 작은 일의 변화가 어떤 조직과 또 어떤 팀과 어떤 개인을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끊겼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첫 번째로 우리들이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도덕성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제까지 살아온 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시다시피 불완전한 존재예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변해가는 이 역동적인 이 시대상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들 스스로를 잘 가다듬고 그 시대에 우리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시대를 앞서가고 또는 그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 건지 결정을 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삼삼 스쿼트를 했는데 27개나 했어요. 이런 작은 성공이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매사에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 여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확신, 그것이 있어야만 그 행동을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건데라는 것을 작은 성공을 하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부님들이면 요리를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요리를 할 때 내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그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들 정도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저번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보니까 맛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하면서 또 이제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1%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 같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항상 이제 뭐 탑2에 들어가는 분이 뭐 링컨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에게서 배우는 사람.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예.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됐고 이런 위대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조차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는 정치가였고 과학자였고 철학가였으며 발명가였고 뭐 정말 뭐 온갖 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분이고 미국을 세운 아버지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분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정도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다? 우린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계 이계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한계 이계 법칙은 이 데이브 브레일스포트라고 하는 영국 국가대표 사이클 감독이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계 이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영국 국가대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팀으로 변혁을 이뤘는지 그 부분을 좀 며칠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세계 최대 사이클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영국은 1908년도 이후로 이 투르 드 프랑스뿐만 아니라 사이클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딱 하나만 딸 정도로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110년 동안 이 투르 드 프랑스는 한 차례도 우승을 못하는 그런 굴욕을 맛봤는데요. 정치적으로 좀 배경이 있는 분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라이벌 관계에 있고 으르렁대는 사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그 세계 최대 사이클 대회에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표준시를 만든 나라, 그죠? 세계 금융의 발상지 등등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미치는 이 패권국으로서의 이 영향력은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 영국이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사이클 분야에서 프랑스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그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을 못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트루드 프랑스는 이런 대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이 사이클 선수들이 국가 간의 이 경기를 치르는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 뭐 자연 날씨라든지 뭐 풍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변수가 많은 대회예요. 그러니까 더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통제 가능하지 못한 여건이 더 많은 환경에서 어떻게 데이브 브레일스포트는 위대한 팀으로서 영국을 이끌었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데이브 브레일스포트의 이 과거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과거에 스포츠 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이제 사람이고 전직 아마추어 이 사이클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는 프로가 되지 못한 분이죠. 아마추어라고 뭐 잘하지 못하고 뭐 또 잘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가 되지 못하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건데 어찌됐든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사이클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는 자전거 영업사원이 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어쨌든 자전거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는 선수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런 삶을 자신의 삶을 또 꾸려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영국 사이클 협회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회에 일을 하면서 그를 눈여겨봤던 한 사람이 그를 새 감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빙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근면함과 또 여러 가지 분석력을 좀 높이 봤던 그 협회는 데이블 브레이스포트를 감독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영국 사이클 감독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취임을 하고 팀 전략은 딱 한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추상적이면서 모호한 전략이었는데 모든 일에서 아주 미세한 발전을 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벙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체력 훈련과 이런 전략을 짜서 우리 이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듯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팀은 뭐 자전거를 이제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하체 근력 운동을 열심히 시킨다든지 뭐 히딩크처럼 말이죠. 히딩크는 체력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켰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석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납득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모호하게 그냥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세한 발전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그의 전략이었다. 그렇게 좀 답답하죠. 뭐 그래가지고 뭐 팀이 만년 꼴찌인 팀이 잘 되겠어? 금메달도 못 따는 팀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저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가 말하는 한계 이익의 법칙이 뭐냐면 수많은 분야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승리를 쟁취할 정도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게 바로 한계 이익의 법칙이에요. 그는 이 법칙을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우리가 개념 하나만 세우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살아야 되는 목표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목표도 있을 거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방법이자 아주 단순한 방법이 바로 한계 이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해당되는 진실인데 뭐냐면 그 모든 분야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이게 되면 승리에 지장을 주는 큰 변수와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비 효과. 동쪽에서 부른 작은 나비의 이 날개짓이 서쪽에서는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라는 게 나비 효과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다음 주에 우리는 이 한계 이계 법칙을 브레일스포드가 어떻게 적용했고 그 결과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인데 주말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오늘 자신감 있고 또 멋진 일,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만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 일은 내가 정말 잘한다. 그 일은 내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오늘 하루도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